네, 반갑습니다. 리얼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 미국 주식은 미국 증시 진짜 악재는 여기서 터질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문제나 악재는 여기서 크게 터질 것 같습니다. 제 눈에는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보이고 있는 것, 제가 지켜보고 있는 거 여러분들과 나누니까 오늘 꼭 집중해서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최근에 여러분들이 댓글로 좀 응원의 화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부탁드리지만 댓글 하나당 수익률이 1%씩 오른다 생각하면서 많이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최근에 이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문제가 좀 많다 보니까 실시간 뉴스, 그 다음에 실시간 정보 내용들이 너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확인하고 있고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는 정보들을 저희가 이 무료 텔레그램에서 같이 공유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텔레그램 꼭 입장을 무료로 전부 하셔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올리고 있는 정보들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들 같이 나눠드리니까 꼭 텔레그램 무료로 모두 입장하시면 큰 도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3,100명 정도 들어와 계십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악재가 어디서 터질까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은 첫 번째입니다. 이번에 미국 상원에서 감세안이 수정이 됐어요. 뭐 전체적으로 뒤집어진 건 아니고 일부 바뀐 거죠. 그래서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가 하원에서 앞당긴 첨단 제조 세액, 이 생산 세액 공제, 이게 AMPC죠. AMPC를 2031년에 끝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2032년으로 그대로 유지하자라고 올린 거예요. 이 부분은 뭐 나쁘지 않게 바뀐 게 있어요. 이거 말고는 하원이 막판에 추가해 법안을 통과시킨 주 및 지방세 공제 한도 4만 달러 상향은 백지화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너무 재정에 부담이 간다, 뭐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채 한도 5조 달러 증액에 관한 내용은 하원안 그대로 유지가 되고, 태양광과 풍력에너지 세금 공제는 내년부터 60%로 축소를 해서 결론적으로 2028년에는 완전히 종료가 되고, 현재 2032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데서 엄청나게 앞당기는 거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양광이랑 풍력 관련된 기업들이 미국에서 급락을 했죠. 네, 이것 때문에 급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부채 한도는 그대로 유지가 됐고 나머지는 조금 수정이 됐잖아요. 결론은 또 합의를 봐야 돼요. 바뀌는 게 있다라는 거는 또 상원에서 합의 본 거를 또 하원 가서 또 합의를 봐야 돼요. 이번에 하원에서 합의 본 거를 올렸는데 수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또 과정이 하나 더 생긴 겁니다. 수정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이번 원내대표는 목표가 원래 독립기념일 전인 다음 달, 그러니까 7월 4일까지 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좀 빨리빨리 사인하자. 그래서 상원 6월까지 상원 통과하고 7월에 대통령 사인하고 끝내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상원에서 수정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미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4일은 제가 봤을 때 어려울 것 같고요. 이번에 이견이 쉽게 조율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방금 전에 수정했던 거에 대해서 하원이 또 불만을 가지고 또 수정하면 또 상원 또 가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 여름 휴회가 시작되는 8월까지 법안 통과가 될까?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실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최대한 늦게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원을 통과하고 하원 동의를 다시 얻어내기 위해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반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또 걸려요. 그래서 아마 부채한도 인상되는 시점이 원래는 7월 중순쯤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부채한도 인상이 아마 7월 초쯤, 7월 중순쯤이 아니라 7월 중순에서 7월 말쯤으로, 그래서 중순에서 말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TJ 잔고 채우는 시기도 아마 7월 말쯤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시장이 밀린다라고 한다면 초중순이 아니라 중순에서 말부터 시장이 눌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부분은 계속 얘기했던 건데 뭐 일정만 조금 미뤄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균열이 보이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균열이 보이는 게 아니고요. 다른 데서 균열이 좀 보입니다. 어디서 보이냐면 고용지표의 문제라고 보겠는데, 이게 뭔 소리냐? 최근에
미국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5월 비농업 부분, 그러니까 비농업 고용지수가 13만 9천 건 증가했습니다. 뭐 시장 예상치가 대략 뭐 13만 명 정도였는데 예상보다 높게 나왔죠. 상당히 뭐 나쁘지 않고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시장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높였고,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이 전달 거 4월 수치는 하향 조정돼서 14만 7천 건으로 수정됐습니다. 그래서 4월치는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정이 됐고, 근데 이제 5월치 같은 경우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더라. 뭐 문제될 거 있나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노동통계국에서 계산하는 이 고용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 BLS 노동통계국과 주정부 노동기관이 협력해서 약 12만 1000개 기업, 정부기관 63만 1000개의 사업장을 표본으로 급여 기록 기반으로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고용이 된 사람들, 안 된 사람들 막 수집을 해요. 그 다음에 따로 또 이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또 수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수집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양이 많을수록 이 통계에 대한 오차가 줄어들어요. 근데 양이 적을수록 당연히 오차가 커지겠죠. 최근에 조사 불확실성과 초기 과대 표기 문제도 일부 존재를 하면서 최근에는 사업체 응답률이 감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밀도가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아니 왜? 아니 열심히 조사해가지고 가져오는데 뭐 편차가 얼마나 난다고 정밀도 우려까지 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열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비농업 고용지표거든요. 그래서 비농업 고용지수인데 매달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추세가 조금씩 밀리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조금 고용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라고 한다면 4월에 원래 17만 7천 개의 고용이 나왔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수정이 돼요. 얼마로? 14만 4천으로. 그러니까 방금 전에 제가 얘기를 했던 수정치 이 14만 이 수정이 됐다라는 부분이 여기서 수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 17만 7천이었는데 14만으로 수정이 됐고요. 3월도 22만 8천이었는데 18만으로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한 3만 정도, 여기서는 4만 정도. 그 다음에 2월에는 또 15만 천이었는데 11만으로 또 한 3만 정도 수정이 되고요. 1월에는 14만 3천이었는데 또 12만 5천으로 한 2만 정도 수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2025년도 들어가지고 고용에 대한 수정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알고 보니 14만이고 22만인 줄 알고 발표했는데 알고 보니 18만이고 알고 보니 11만, 알고 보니 12만, 계속 수정 발표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왜 계속 수정 발표가 나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정밀도에 대한 우려가 진짜 2025년도에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는 고용지표 수정치가 매번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거고, 3만에서 4만 정도 낮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5월도 13만보다 높게 나왔으니까 예상보다 좋았다라고 하지만 아마 수정치로 보면은 예상치보다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고용이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 근데 자꾸 과대 계산되다 보니까 나쁘지 않네만 보는데 실제 수정치로 보면은 다 예상보다 내려가거나 예상보다 낮거나 좋지 않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감세안이 생각보다 미뤄지면서 TJ 잔고 하락세가 길어질 전망이에요. 그러니까 재무부 통장이 계속 빠지면서 부담이 커질 걸로 전망이 되고요. 원래 7월 초에 전망됐는데 7월 중순이나 7월 말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잔고가 채워지는 게. 그래서 아마 증시가 밀리는 시기도 7월 말에서 8월 초쯤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고용지표가 나쁘지 않지만 매번 발표하는 게 항상 수정치에서 낮게 나와요. 그러니까 먼저 좀 거짓말을 하고 나중에 수정하는 기분이랄까? 그래서 이번에도 5월 수정치가 나오면 예상치보다 내려갈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왜? 올해 내내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확률이 높아요. 고용은 둔화되고 있고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 영향이 아마 제품 가격보다는
고용으로 먼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오르잖아요. 그럼 제품 가격 올려야 되는데 그 제품 가격이 녹이기 전에 아마 일단은 사람을 안 뽑거나 사람을 뽑지 않거나 자르거나 아니면은 뭐 3명 뽑을 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경력직으로 1명 뽑거나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용으로 먼저 이 물가에 대한 반영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실업률이 오르고 있어요. 4.2 그대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4.1에서 반올림 하다가 지금 4.2에서 반내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올라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고용은 떨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상황이 아마 2025년도 6월부터 조금 격화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빠지는 시기는 조금 미뤄졌는데 그게 7월 말쯤으로 미뤄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J 잔고 유동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잔고가 급격하게 갑자기 4,460억 달러로 훅 올라왔죠. 2,880억에서 왜 이래? 제가 말씀드렸지만 6월에는 이제 분기 세금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기 세금이 많진 않아요. 그래도 세금이 얼마 들어왔냐면 1,600억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마지막이에요. 이제 돈 들어오려면 더 이상 들어올 때가 없다. 들어오려면 한참 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부터 이제 또 잔고가 쭉쭉쭉쭉 떨어지는 겁니다. 계속 떨어져요. 잔고가 쭉쭉 떨어지기 때문에 이 잔고가 아마 제 생각에는 7월 말쯤 되면은 2천억 달러 다시 이 구간이 되거나 아니면 그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왜 더 이상 진짜 돈 들어올 게 없기 때문에 최근에 3천억, 2,770억, 2,600억, 2,880억 겨우겨우 버티고 있었는데 세금 들어오고 아마 7월쯤 가면은 2천억 달러대에 진입하거나 좀 그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돈이 올랐네요. 특이사항이 아니다. 이렇지만 그래도 잔고는 지금 불안한 상황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아마 시장은 7월 말쯤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 법안 통과하는 거 지켜봐야 됩니다. 영래포고요. 영래포는 계속 바닥권이에요. 말씀드리지만 SLR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지속되면은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영래포는 아예 바닥을 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바닥권입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흐름이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 일본에 이 국채가 올라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돈 뿌린다고 하죠. 2만 엔씩 뿌린다고 하잖아요. 돈 뿌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채권 발행해서 돈 뿌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뭐 일본에서는 아니라고는 했어요. 우리가 뭐 돈 뿌리겠냐? 있는 우리가 채권 발행해서 하는 거 아니고 세수 많이 들어온 거 가지고 뿌릴게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긴 한데 어쨌든 그런다고 하니까. 근데 채권 금리에는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채 같은 경우에 떨어지고 있는데 일단 지금 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경제가 둔화되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들이 지금 이 채권 금리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둔화되는 건 나쁜 거지만 채권 금리가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최근에 유가 오르면서 살짝 발작했는데 나쁘지 않은 흐름입니다. 근데 달러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 보면은 채권 금리는 더 떨어져야 되고 채권에 대한 수요는 더 몰려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신뢰도 회복이 지금 너무 중요해서 일단 지금은 아직 회복이 안 됐다. 미국이 아직 신뢰를 못 받고 있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TJ 잔고는 6월 세금 유입으로 다시 4천억대로 올라왔는데 뭐 긍정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시기가 돼서 돈이 들어온 거고 7월 중순이나 말쯤 되면은 다시 2천억대로 유지가 되거나 그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잔고는 불안불안한 상황입니다. 고용지표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긍정적이라고 다들 하지만 매번 고용지표는 수정치가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예상치보다 낮거나 또는 발표한 것보다 훨씬 2, 3만 낮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5월도 예상치 이하로 나올 확률이 높아요. 수정치가. 그래서 이 부분은 균열이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 전가가 제품 가격으로 가기 전에 먼저 고용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듯 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신입을 안 뽑는다든가 3명 뽑을 거 경력직 1명 뽑는다든가 아니면 잘라버린다라든가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업률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7월의 고용이랑 7월의 실업률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가 영향
전체적으로 줄 것 같아서 정말 스태그플레이션의 방향으로 조금씩 약간 냄새가 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7월이 좀 조심해야 되는 시기고요. 계속 얘기하지만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 7월 중순 말쯤 채권금리 하락 떨어져야 되고요. 관세 협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관망 구간 전 지금 사지 말라 그러고요. 갖고 있는 사람은 분할 매도하셔라 얘기하고요. 신규 진입은 대기해라. 지금 증시 박스권이에요. 상방도 아니고 하방도 아니고 박스권입니다. 지금 사지 마십시오. 7월은 아마 고점이 나올 확률이 높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래요. 지금 관망 구간이 맞습니다. 신규 진입 들어오지 마라. 지금 관망하세요. 저는 지금 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7월에 밀리면 그때 사는 걸로 하고요. 정확하게 감세안이 언제 통과되는지 결론 나는 거 보고 통과되는 거 보고 정확하게 언제쯤부터 밀릴 확률이 높은지 계속 제가 실시간으로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저녁 10시에 매번 영상 올리거든요. 제가 마켓타임 분석, 시장을 언제 바닥에 사면 좋을까? 이 시기 지금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따라오시고요. 올해 1, 2월, 3, 4월 맞췄잖아요. 이번에 아마 저는 눌림목 한 번 더 맞출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저녁 10시 영상 꼭 보시고요. 저희 무료 텔레그램에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뉴스들, 정보들, 내용들, 원물들 저희가 텔레그램에 무료로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무료로 다 참여하시고요. 저희 3,100명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전부 참여해서 실시간 올라오는 미국 중요 내용, 뉴스 정보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댓글 하나하나 때문에 제가 정말 열심히 힘을 얻고 있으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우리 유튜브 구독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